오늘 이제 구동계를 정비할 건데, 네, 요거 드라이브 페이스 무브볼 슬라이드 피스,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베이트.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거를 좀 교환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예전에 정비한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빨리빨리 요거는 교환을 할게요. 그리고 뺀 김에 이쪽에 구리스 좀 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분리하시면 니들 베어링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리스를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좀 꾹꾹 눌러주세요. 좀 안쪽으로 이렇게. 네, 겉에 거는 좀 닦아내고요. 신품에다가 이거 껴볼게요. 오버홀 넣는 거는 예전에 한 거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들고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꼈던 거 상태에서 얘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리스 안 차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때 이렇게 벨트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앞쪽에 들어갈 때 씹히지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넣고. 여기 이제 아까 마킹했던 부분까지만 이제 잠가주면 되는 거예요. 좀만 더 와야 되겠죠? 덮기 전에 이렇게 이제 가스켓 있으면 가스켓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동계를 교환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기 리오 쇼바를 좀 교체를 해볼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터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고무가 이제 갈라졌어요. 위에 고무가. 이제 앞에 그 프론트 쇼바처럼 얘도 이제 5만 정도 되면 오일이 많이 오염이 되겠죠.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5만 정도 되면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갈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밑에 하나랑 여기 위에 잡아주는 데만 교환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거를 분리를 하시고 여기 안쪽에 볼트만 풀어주면 돼요. 이걸 풀어 볼게요. 요거 볼트를 하나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냥 이제 빼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구품이고 요게 신품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무가 이게 이제 댐퍼 고무인데 고무가 다 깨졌어요. 얘가 고무가 여기가 고무가 이제 깨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고무가 이게 나중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깨져가지고 별로 댐퍼 역할을 못하죠. 고무가 다 깨진 거니까. 네. 교체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넣을 때 여기 위에부터 넣으시면 돼요. 네, 넣을 때는 여기 위에부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나사 넣고 그냥 이렇게 잠가 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사는 이렇게 잠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리어 쇼바는 교체가 다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크 플러그 정확한 토크 값과 정확하게 잠그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댓글에 어떤 분이 문의를 좀 주셨는데 운행 중에 뻥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센터를 갔는데 점화 플러그에 있는 나사산이 다 빠가 나서 여기가 플러그가 이렇게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센터에서는 그냥 폐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나사산이 먹으면 이게 좀 골치 아프니까 이 플러그를 빼보면 이 안쪽에 이제 나사산이 보이잖아요. 여기 나사산이 보이는데 어떤 이유든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뻥 압력을 못 이겨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압력을 못 이겼다는 거는 여기 안에 나사산이 미세하게 균열이 갔다는 거죠. 금이 갔든가 균열이 갔다는 거는 과토크가 된 거죠. 너무 세게 잠근 거죠. 그래서 나사산이 미세하게 금이 가 있다가 더 이상 압력을 못 버텨서 깨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확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리코일을 헬리코일을 할 수가 있는데 헬리코일을 하려면 결국은 이거 헤드를 요게 실린더 헤드인데 이 실린더 헤드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좀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헬리코일을 하면 이 안에 여기 쇳가루가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분해한 상태에서 헬리코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댓글 보고 아 이거 정확하게 토크하는 걸 좀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급히 요거를 마련을 했어요. 요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스파크 플러그는 잠기는 값이 되게 적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Tmax는 13밖에 안 돼. 13. 이제 토크 값이 13nm이라는 거예요. 조임 토크가 토크렌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버그만 같이 이제 600cc인데도 토크 값이 11밖에 안 돼요. 125cc는 평균 10에서 14예요. 그러니까 평균 12 정도 조여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12가 상당히 이제 약한 토크인데 손으로 이제 좀 세게 잠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나사산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토크 값이 상당히 적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기종은 토크 값이 16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제가 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다 잠그세요.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잠그고 손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우선 페인트로 요 위치를 체크를 해 놓을게요. 빨간 거 쳐놓은 게 손으로 최대한 잠근 위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기종은 토크 값이 16이니까 16으로 해서 잠가 볼게요. 얼만큼 돌아가나. 이 토크렌치에 16을 맞추시고 이 기종은 16이니까 16에다 놓고 잠가 볼게요. 얼만큼 돌아가나.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잠겼거든요. 요만큼. 네, 제가 지금 이 점을 왜 찍어놨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크렌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토크렌치가 없으니까 요게 16 잠겼을 때 움직이는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풀러서 다시 풀었어요. 이제 토크렌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잠근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벌어진 간격, 그러니까 30도에서 40도. 이제 일반 렌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잡고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30도 정도 돌아갈 때 요 정도까지만 이제 잠가주라는 얘기죠. 토크렌치가 없었을 때 렌치로 손으로 잠그고 30도에서 40도, 여기에서 요만큼.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세게 잠그면은 나사산이 망가지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30도에서 40도 이렇게. 아까 토크렌치로 한 값이 여기인데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도에서 40도 돌린 값이랑 이제 거의 일치가 됐잖아요.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돌리고 30도에서 40도까지만 잠가줘라. 여기서 넘어가거나 더 세게 잠가버리면 이제 나사산이 망가지니까 손으로 잠그고 30도에서 40도만 렌치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 그래야 그 댓글에 그분처럼 이 나사산이 망가져서 돈도 많이 나가고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점화 플러그 바꾸실 때 요거를 좀 꼭 기억해서 토크 값이 세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일반 플러그는 만 킬로마다 교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점화 플러그가 이제 불꽃이 여기 이제 틀려면 여기 이그니션 코일에서 전기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그니션 코일은 그 이제 레귤레이터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1V당 2000V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2V니까 이제 24,000V, 네, 거기서 뭐 26,000까지도 가고 그러겠죠. 보통 한 12.5V 막 이렇게 인가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점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 일반 스파크 플러그를 보통 한 4,000km 정도 되면 뭐 1, 2천만 돼도 그 많이 이제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이 점화 플러그를 보통 한 3, 4만까지도 저는 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그 이 점화 플러그 간극 조절하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밑에 여기 팁이랑 요 위에 이 마이너스 쪽 팁이랑 요 사이의 간극이 이제 오래 이제 운행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마모가 점점점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마모가 돼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원래 그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이제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운행이 되려면 보통은 뭐 400도에서 800도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안에 운행이 돼야 이제 여기도 깨끗해지고 뭐 노킹도 발생이 안 되고 뭐 그런데 자가 정비에서 그 뭐 원인 분석하고 뭐 이런 그런 거보다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니까 그냥 한 400도에서 800도 정도가 얘가 이제 좋아하는 온도다. 그런데 이제 80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노킹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처럼 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나오기 전에 고온이랑 고압 압축으로 인해서 그냥 폭발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노킹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서 오늘 이제 간극 조절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5,000km 넘어가면 이게 이제 팁이 마모가 되면서 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좀 처음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간극이 벌어지면 전압은 높아지는데 불꽃이 튀기고 있는 그 타임은 짧아져요. 이게 여기서 그만큼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져서 처음에 보내는 양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이 코일에서 보내는 양은 똑같은데 여기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전압은 올라가는데 불꽃이 튀겨져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제대로 점화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극만 조절을 해도 처음 상태의 점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극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이 플러그마다 원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게이지로 여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측정을 하면 지금 간이 좀 그 벌어져 있죠. 이게 이만큼이나 이게 요 밑에 팁이 마모가 돼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팁을 대고 얘가 지금 보통 0.8에서 0.9mm를 표준치로 원하고 있는데 0.8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벌어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대고 찍고 이걸 하려니까 이게 자세가 안 나오네요. 뭐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든 잡든 이렇게 해서 망치로 요 팁을 톡톡톡 쳐주는 거죠. 요걸 이렇게 톡톡 이렇게 톡톡톡 요 팁을 쳐주면 이제 요 간극이 이제 좀 줄어들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km마다 요 간극을 이렇게 좀 이렇게 쳐서 예,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처음 상태의 그 플러그의 뭐 100% 성능은 안 나와도 8, 90%의 성능은 나오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한 두세 번까지 이거를 써먹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000km 정도의 이거를 빼서 간극 조절을 하거든요. 요 간극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노킹도 많이 발생이 되고 막
진동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 다기통이니까. 그래서 요 간격만 조절 잘해도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성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타신 분들은 이렇게 간격 조절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리듐이나 이런 거는 뭐 오래 타니까 그런 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간격 조절할 필요 없이 걔는 팁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리듐 플러그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조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걔가 이렇게 마모가 되고 그러는 성질이 좀 잘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청소는 뭐 카본 제거제 같은 거 뿌려서 하셔도 되고, 이런 철 브러쉬로 잡고 이렇게 여기 이제 때가 이제 많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철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면 카본도 그렇고 이렇게 잘 지워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 여기에 카본이 많이 없어야 전도가 잘 되거든요. 여기 이제 꺼멓게 다 쌓여 있으면 그 전도되는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래서 한번 정비하실 때 플러그 빼서 이렇게 철 브러쉬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간격 조절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건데 이제 정석으로 에어백이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브레이크 액 나오는 데다가 렌치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호수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네, 밑에 세팅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으로 가볼게요. 브레이크 액 담는 이제 통인데 제가 수건은 미리 이제 좀 깔아 놨어요. 액 이 딴 곳에 그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제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사를 빼고 이제 얘를 열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액을 보는데 브레이크 액이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죠. 이럴 때는 주사기로 좀 미리 좀 빼면 액 교환하는 시간이 좀 절약되니까 주사기로 액을 좀 뺄게요. 상당히 이제 오염됐죠. 요거는 이제 버리고, 오늘은 에어백이 그 브레이크 교환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브레이크 액을 여기다 이제 넣어요. 브레이크 액을 우선 먼저 넣을게요. 지금 현재는 이 브레이크 액이 중간에 있으니까 밑에 레바를 풀어서 브레이크 액을 좀 뺄게요. 네, 액이 나오죠. 네. 이 안에 공기방울이랑 있는데 이게 지금 에어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에어가 나오는 거죠. 이 사이에 중간에 에어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지금 뽀글뽀글 나오죠. 잠시 이제 잠가 주시고, 그 브레이크의 관이 있잖아요. 얘를 좀 이렇게 통통통 쳐주면 에어가 좀 빨리 빠져요. 요 관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오고 요 갤리퍼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얘를 빼실 때 이 레바를 이렇게 꾹 잡고 계세요. 이렇게 위에 레바를 잡고 얘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지금 그 에어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잠가주고, 이쪽 레바는 풀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뺀 다음에 레바를 잠그고 얘를 이제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시 또 몇 번 또 이렇게 당겨 주시고, 여기 이제 또 브레이크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을 이렇게 쳐주세요. 좀 브레이크 호스죠. 네.
브레이크 호스를 좀 이렇게 쳐주면 에어가 좀 빨리 빠져요. 네. 네, 에어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얘를 또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또 여기서 풀어줬다가 잠가 주시면 되는 거죠. 레바 잡을 때 여기 기포가 올라오면 아직 에어가 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포가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 쪽에는 지금 에어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갤리퍼 쪽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액을 빠질 때 여기 브레이크에 나올 때 공기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있으면, 거품이 있으면 에어가 있는 건데, 지금 나올 때 에어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갤리퍼 안에도 지금 에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어가 지금 이제 에어가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잘 됐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빼서 여기 혹시 뭐 묻어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닦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에어 빼기를 해서 위에 뚜껑 덮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서 지금 어디가 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볼 때 이런 스프레이로 물비누로 이렇게 치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여기 쇠 보이시죠? 요거 요게 지금 박힌 거예요. 요거를 이제 빼기 전에 먼저 요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렁이를 낄 요런 도구가 있어야 되죠. 요거를 먼저 이제 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최대한 이렇게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우선 넣어주시고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야 되겠죠. 얘를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뽀글뽀글 이제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요거를 해서 요거로 얘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간을 넓혀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넓혀주고, 그 다음에 요 끈끈이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돌리세요. 한 바퀴 정도, 반 바퀴는 한 바퀴. 그리고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있는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없는 거 없네. 굳이 뭐 얘는 이거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타요. 그냥 붙으라고. 그럼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바람을 넣어야 되겠죠. 우선 컴프레서 연결하기 귀찮으니까 요런 그냥 간이 발펌프로 그냥 저는 해요. 간단하게 할 때는. 이제 타이어 교환하고 하면은 이제 에어 펌프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람을 넣으면 바람은 그냥 30 정도 넣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람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 된 거죠. 이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퐁퐁 저기 이제 도구들 뭐 이런 거 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발펌프 이 정도만 있으면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 엔진 행거, 요 부싱 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그 차체랑 이 엔진이랑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그 고무가 사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들 거리게 되거든요. 어떤 거는 3, 4만, 어떤 건 5만 정도 되면 고무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제 흔들 거리죠. 자동차도 그렇고 이 고무 부식류는 이제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제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흔들 거리면 이제 진동도 생기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교환하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교환을 하려면 이제 요런 공구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한 게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구가 이제 요런 게 좀 필요하고, 요런 거는 직접 전선 볼트 사다가 만드셔도 돼요. 어떤 원리냐 하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제 조여지면 얘가 안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싱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부싱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뺄 때 그냥 빼면 안 빠져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얘가 안으로 이제 밀어 들어가면서 이제 얘를 받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런데 금이 막 가 있어요. 이 고무가. 그러면 이제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오프로드 많이 타시거나 뭐 이렇게 과격하게 뭐 오래 타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필히 부싱 교환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하체 정비할 때 이런 부싱류를 다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이런 부싱은 얼마 안 해요. 이거 아주 저렴하니까 이거 사다가 교환하시면 신차 탔을 때 느낌의 어떤 그런 게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게 꽉 잡아주니까. 다시 이제 넣는 걸 해볼게요. 넣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다 반대편에다 이렇게 넣고 이제 얘를 이제 또 감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일로 들어가겠죠. 요거 이제 넣으실 때 여기에 구리스 같은 거 발라주셔도 돼요. 여기 구리스를 살짝 발라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센터만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이제 부싱이 이제 요게 안쪽으로 밀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교환이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싱 교환을 한 5만 킬로 탔다 그러시면은 5만 킬로 좀 탔다 그러면은 요거 필히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전산 볼트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 뭐 이런 거 저렴하니까 이런 거 구입하셔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캠체인 텐셔너 교환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겉에 있는 10mm 볼트를 풀으시기 전에 여기 십자 모양으로 된 이 나사를 먼저 풀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 뺀 다음에 요거 풀려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면 간혹 여기 이제 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는 풀으실 때 이게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타격 드라이버죠. 타격을 하면 여기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 십자가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격 드라이버로 요거를 풀어주세요. 먼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겠죠. 얘를 먼저 풀으시고, 그 다음에 10mm를 풀어주세요. 요거는 팍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사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스켓이고요. 요거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 미세하게 일자 홈이 파여 있어요. 얘를 요런 도구나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다 놓고 돌리면 요게 이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잠기면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요 홈에다가 껴 놓으면 얘가 고정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착을 해서 얘를 당겨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앞으로 이제 쏙 나오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체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날 때 텐셔너가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이 타이밍 체인이 완전히 늘어나서 못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 반영구적인 거라서 오일만 잘 갈아주시면 이 체인은 거의 영구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드물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체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엔진에서 찰찰찰 소리가 나면 요 텐셔너가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돌리지 않는 이상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고장 난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체인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고장 난 거는 이 체인을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찰찰찰찰찰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아래로 치니까 계속. 물론 여기 이제 텐셔너 가드가 이렇게 있는데 찰찰찰찰 치면서 이제 잔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캠체인 텐셔너는 손으로 눌렀을 때 이게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으면 정상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시 장착을 해 볼게요.
장착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안에 그 일자 홈이 있는 데다가 이런 도구를 넣어서 잠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돌려야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돌린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콕 박아 놓으면 요게 빠지지가 않죠. 자 장착을 얘를 빼면 이제 제대로 얘가 장력을 유지를 하겠죠. 체인이 요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장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착을 해 볼게요. 장착을 하실 때 여기를 좀 깨끗이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가스켓 될 수 있으면 교환해 주시면 좋아요. 요거 부품은 각 기종에 맞는 대리점에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없으면은 X항 가스켓 쓰셔야 되고, 부품으로 나오면 이제 이런 가스켓은 한번 사용한 다음에는 재사용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교환을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요걸 재사용하면 누유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스켓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가 주시고, 캠체인 텐셔너 잠가 놨던 요거를 이제 잡아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눌러서 체인 장력을 조절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빼시고, 요거 십자도 이제 요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원래 여기 오링이 있었는데 지금 오링이 없어요. 그래서 오링도 교환해 주시면 좋아요. 이쪽으로도 누유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로 잠가 주시고, 타격 드라이버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통 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통 쳐주시면 여기 십자 이빨도 안 나가고 정확하게 이렇게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뭐 찰찰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여기 텐셔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료 펌프랑 연료 필터 교체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 연료 필터인데 요걸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요거를 교체를 하려면 이 카울을 좀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울 뜯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미리 좀 내가 좀 뜯어 놨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자동차 정비할 때 주로 쓰는 전동 라첼인데, 요거는 이제 좀 구석진데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할 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연료 펌프 있는 데인데 요거를 이제 커넥터를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요 전기 커넥터만 우선 먼저 분리를 할게요. 요거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이건 휘발유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요런 걸로 얘를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아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보내놓으면 좀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휘발유는 될 수 있으면 떨어뜨려 놓는 게 좋으니까 요 나사를 이제 분해하면 돼요. 제가 요 카바를 좀 빼볼게요. 여기 이제 드러날 때 여기 이제 먼지가 많이 있으면 휘발유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파트 클리너나 이런 걸로 여기를 좀 청소를 해줘도 좋아요. 요거 풀 때는 콩콩콩콩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이제 나사 분리를 하면 이렇게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끄집어내면 돼요. 끄집어내실 때 여기 이제 불에도 있거든요. 여기 불에. 여기 불에 있으니까 요거 좀 똑똑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기름 게이지 요게 저항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얼마만큼 있나 없나 이제 얘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겠죠. 여기 그리고 요게 이제 연료 필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료 펌프고 그러니까 연료 펌프가 고장 나면 요거 통째로 이제 교환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필터만 교환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많이 이물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만 빼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 얘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필터를 이 필터만 교환해 주시면 되죠. 지금 상당히 많이 여기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고 이게 5만 킬로가 넘은 차거든요. 그 5만 킬로가 넘으면 요 필터는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필터가 이렇게 나오는 차가 있고 앞사이로 붙어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구해서 바꾸시든지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신품, 요게 이제 구품. 여기 뒤에 보면 이물질이 좀 많이 저기 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이렇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낄 때 여기 홈이 있는데 홈에 걸쳐서 돌려서 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얘가 돌아가면서 잡히면서 이게 딱 걸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교환은 끝난 거예요. 연료 필터. 그리고 이제 넣을 때 여기를 지금 녹도 많이 쓸었는데 이런 거 청소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이것까지 청소하려면은 대공사가 되니까 이 연료통을 청소할 때는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필터만 교환을 할게요. 요거 그대로 이제 다시 넣어주면 돼요. 이물질 없나 잘 보시고 여기 이 고무실에 이제 오일을 좀 도포를 할게요. 여기 오일을 도포하는 이유는 이 고무 경화를 막아줘요. 경화도 막아주고 실링도 되고 이렇게 오일을 도포를 하시고 다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살짝만 잠글 때 콩콩콩콩 이렇게 X자로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얘는 토크렌치로 해주시면 좋아요. 요게 12mm이니까 12에다 맞추고 얘를 콩콩콩콩 잠그시면 돼요. 마지막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이러면은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넥터 커넥터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꼭 걸어 보세요. 연료 필터를 교환하시고 요거 한 상태에서는 여기 덮기 전에 시동을 한번 걸어 보셔서 잘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시고 이제 카우를 덮으면 되겠죠. 요 덮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니까
요거 연료 필터하고 펌프 교환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